4살 된 스피치 형제를 키우고 있는데요. 스피치 형제. 네, 형제예요. 한 배에서 나온. 한 배에서 나온 네, 형제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우리하고 둘이요. 우리 둘이. 네,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우리가 첫째거든요. 근데 걔 같은 경우가 좀 예민해가지고 청소기를 돌리려고 하면 막 물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입에서 피도 난 적도 있고. 아, 실제로 물어서? 네. 청소기를 이렇게 할 때마다? 네, 아예 이렇게 만지거나 하려고. 청소기를 만지려고만 해도? 네, 근처에만 가면. 누가 우리고 둘이에요? 얘가 우리고요. 저한테 매달리는 건 둘이. 잠깐만 멈춰줘 볼래요? 영상을? 예. 둘이가 말리네요. 네. 우리가 하는 그 공격적인 행동을 둘이가 말려요. 네, 강아지 이름을 평상시에 뭐라고 불러요? 우리 둘이. 그죠? 그럼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둘이를 부르는 거예요? 왜 항상 같이 불러요? 우리 둘이니까. 우리 둘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고 걔네들이 이름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비슷하잖아요. 그래. 그 친구는 우리는 나고 둘이는 너야 라고 못 알아요. 그 음색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변화는 줘요. 우리 우리 부를 때는 약간 우리 이러고 둘이 부를 때를 약간 뚜리뚜리뚜리 약간 이렇게 부르네요. 먼저 저거 이야기를 해드리면 충분히 저 행동만으로 봐선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좋아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 걱정이 많아 보여요. 엄마 아빠가 싸울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는 첫째같이 또 우리가 화내고 할까 봐 걱정스러워해요. 그게 좀 보이고 하지 말라고 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여요. 근데 항상 청소기 쪽으로 우리 고은 씨가 다가가면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이 벌어지지만 청소기에 이제 고은 씨가 다가가면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청소기한테 가까이 가는 것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를 가르쳐주면 돼요. 강아지들은 집이 깨끗하길 원하질 않아요. 강아지들이 목욕시켜달라고 해준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엄마 나 일주일 됐어. 없죠? 나 요번엔 라이온킹으로 잘라줘 이런 거 없죠? 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청소기를 거실에다가 두고 TV를 보세요. 그리고 TV를 다 보면은 우리 둘이 간식 먹자라고 해주세요. 또 언제는 청소기를 손에 짚고 물을 한 잔 드시고 물 한 잔 드시고 나면 청소기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세요. 이게 패턴을 끊는 방법인데 이렇게 패턴을 끊다 보면은 강아지가 청소기를 만져도 별일이 없겠구나 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자에서부터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4년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항상 같이 있었을 거예요. 실례지만 형제가 있으신가요? 네, 위로 아래로? 오빠요. 오빠하고 지금까지 한 방을 쓴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미쳐버리겠죠. 미쳐버리겠죠. 우리도 가족끼리 같이 사는 건 좋지만 가족끼리 24시간 붙어 있어봐요. 가족끼리 근데 한 방에서. 해봐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똑같아요. 4살이면은 사람 나이로 치면은 거의 30이 넘었는데 30이 넘을 때까지 우리는 둘이 우리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저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있어 보여요. 네, 많아요. 그죠? 우선 따로따로 산책시켜보시고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저는 그 포카. 포카. 강아지 이름 포카고요. 포카. 예, 포카. 포카. 예, 그리고 카발리에 킹차스 스페니엘이라는 캐벨리어 종이고, 킹 찰스 스페니얼. 코카 스페니얼하고 친척 관계예요. 걱정해서 고쳐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식탐이 진짜 말도 못해요.
이제 자율급식을 시도하다가 네. 얘가 진짜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가지고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수의사분께서 한 10,000마리 중 1마리꼴로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개가 있으면 얘일 거다. 그래가지고 뭘 주던 맛있게 먹어요? 미친 듯이 먹어요. 뭘 다 주신 먹은 거죠? 거예요. 저게 어떡해. 아주 맛있는 네. 소시지가 아니라 심장 사상충 약이에요. 맞아요. 손한 약이에요, 약. 네, 있어요. 네. 근데 저 약뿐만 아니라 이제 한번 아픈 적이 있어가지고 이 가루약 있잖아요. 가루약이 정말 쓰거든요. 맛이 쓰죠. 그대로. 근데 잘 못 먹는 애도 있어요. 와 정말 더 달라고 쳐다봐요. 그 약마저.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씹어 먹을 수 있는 뼈에 살이 붙어 있는 음식을 주시면 지금처럼 먹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먹는 것을 쳐다보지 마세요. 아 먹는 모습을. 지금 왜냐면 저 친구 딱 줬을 때 어떤 행동이에요? 자, 저 주는 척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고개를 확 돌리고 예. 아마 분명히 누군가가 에이 천천히 먹어. 아우 너 이렇게 빨리 먹어. 어떻게 천천히 먹어. 이런 게 누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죠. 네, 자꾸 사료 먹고 다시 토해야 되니까. 천천히 먹어. 야. 이제 이런 게 많아지면 그 친구가 뺏길 줄 알고 내가 천천히 먹고 싶은 거를 못 해요. 그래서 차라리 뭐 작은 방에서 줄 수도 있고요. 뭐 발코니에서 줄 수도 있고요. 아좀 이렇게 좀 독립된 공간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우리 이면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종이. 종이에다가 사료 넣고 이렇게 꼬깃꼬깃 싸서 주면 그거를 헤치면서 먹어요. 아 헤치면서 먹는데 천천히도 먹을 수 있고요. 씹어 먹을 수도 있고요. 코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친구가 생각을 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되겠네요. 종이에다가 그걸 넣고 사료를 넣고 이렇게 싸서 한 10개, 15개 되겠죠? 그거를 작은 방에다가 두고 앉아, 기다려. 문 열면서 먹어! 하고 문 닫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거기다가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사진,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냄새 맡다가 정말 하나하나씩 먹을 거예요. 저한테 보내줘 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토한 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개어낸다면? 치워주죠. 아우, 먹게 해야죠. 만약에 개어냈는데 먹고 싶어 하죠? 개어낸 걸. 아니요, 그냥 얘가 좀 깔끔한 성격이라서 에이. 그냥 이러고서 고개 돌리고서 이렇게 집으로 가던데요. 에이, 이렇게 할 때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시겠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니에요. 그렇게 24시간 쳐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개어냈는데 자기가 개어낸 거를 먹으려고 하면 건강한 거예요. 개어낸 거를 먹지 않으려고 하면 약간 몸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아, 그 제가 먹지 말라고 한번 혼낸 적이 있어, 안 먹나 보다. 봐봐, 내 눈을 보고 말해. 아니, 전 당연히 이렇게 입에서 나온 걸 사람도 다시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그러면 안 될 줄 알고 야, 지저분하니까 먹지 마! 이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 괜찮을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그냥 살짝 놔둬보세요. 저는 장모 치와와고요. 장우 치아와 네, 11개월 11개월. 네, 암컷인데요. 그러니까 산책할 때 냄새만 맡는 게 아니라 뭘 자꾸 이렇게 뭐 주워 먹으려고 하고 뼈 같은 거는 이제 쓰레기 봉지에서 나온 뼈들이나 이런 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고 은행도 먹은 적이 있고 막 너무 먹으려고 해서 좀 걱정이 돼서요. 수아 뭐 먹었어? 나. 아이고 낙엽 먹어. 수아 똥이라고. 궁금한 게 많네. 수아 똥이. 똥이야. 질문이 있어요. 소극적인가요? 아니면 외향적인가요? 외향적이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산책이 무서운 거예요. 다른 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13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이들이 뛰어가는 거지만, 그 친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나한테 너무 큰 자극이어서, 그래서 다른 척 하려고 냄새 맡는 척, 뭘 주워 먹는 척 해요. 우리가 약간 난처할 때 휴대폰 하는 것처럼. 전혀 그 생각을 못했어. 다른 친구들하고의 사회성은 어때요? 강아지 운동장이나 이렇게 다른 강아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좀 잘 못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맨날 보숙이한테 보숙아 패기가 왜 이렇게 없어? 좀 이렇게 해봐 막 그러거든요. 친구가 필요해요. 정말 좋은 솔루션이 될 거예요. 비슷한 성격에,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감성을 가진 치아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와 같이 잘 어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게 다른 건강한 반려견 친구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만 잘 해주는 거와 비하지 못해요.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단, 친구를 사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맥주 한잔 마시는 거, 커피 한잔 하는 거 좋지요? 근데 내 친구가 내 침대에서 평생 살 거라면 어때요?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외로워, 사줄게.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걔가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쩌면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강아지들은 자기를 만지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산책 모임을 했는데요. 보호자님들이랑 같이 공원을 걷는 모임이에요. 공원을 이렇게 걷는데 줄이 이상하대요, 보호자님이.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옆에 있던 어떤 커플이 강아지가 이쁘다고 그 강아지를 안고 같이 걷고 있대요. 나는 산책하고 있는데 줄이 이상하네. 누구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강아지는 갑자기 만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혹시 내가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솔직히 돌고래 소리를 내본 적 있다? 코 만져요? 코 만져요? 이러면서 강아지들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은 그냥 강아지가 너무 이쁘면은 하고 지나가시면 이런 것도 있네요, 그냥 하고 지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나가는 강아지가 너무 이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강아지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줄에 묶여 사는 것, 줄에 묶여 사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줄에 묶여, 혹시 이런 강아지 본 적 있으십니까? 줄이 여기 있고요. 정형 행동이라고 그래요.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그래, 벽을 한번 치고 와가지고 멍! 벽을 한번 치고 한번 해서 멍! 이런 친구들이 있죠.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너무 힘들 때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내 머리를 때리고 이런 거하고 같은 행동이에요. 맹견. 참 웃겨요. 맹견이 왜 맹견이 되는 줄 아세요? 맹견. 참 웃겨요. 맹견이 왜 맹견이 되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얘 사라질 거야.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야, 그만해. 하지 마. 앉아. 엎드려. 왜냐면 겁이 나거든요. 얘가 맹견이 될까 봐. 그래서 훨씬 더 많이 혼내고요. 훨씬 더 크게 말해요. 또 훨씬 더 많이 때리려고 그러고요. 훨씬 더 많이 압박해요. 그래서 밖에 묶어놓죠, 어렸을 때부터. 맹견은 만들어져요. 맹견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키우다 보니 이 친구들은 할 수 없이 방어적인 행동이 더 빠르다라는 걸 알고 짖고 경계하고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이 맹견을 만들어요. 묶어 키우면 안 돼요. 절대 묶어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묶어 키우다가 줄이 풀려서 돌아다니던 강아지가 사람을 문 적들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아요. 혼자 오래 있게 하는 것.
혼자 오래 있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오래 있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제 보호자님이 공장을 하세요. 옥상이 300평이 넘는데요. 몇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정말 큰 공장이에요. 자기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위에를 다 운동장으로 만들어줬어요. 그 대형견 2마리를 기르세요. 그레이트 피레니즈 2마리를 기르시는 분이세요. 놀아라!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딱 와가지고 CCTV를 딱 봤는데 강아지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보호자하고 마지막으로 헤어진 현관 앞에서 2마리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는 CCTV에 대고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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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놀아? 올라가요. 야, 수영장 이렇게 노는 거야. 놀아. 또 일하고 올게. 진짜. 그래서 강아지를 내 방으로 다시 데리고 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반려견하고 산책 얼마나 하시나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한다. 코 만져요, 괜찮아요. 일주일에 2번은 한다. 보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한다. 이런 분들은 손 이렇게 들어도 되죠. 산책 너무 좋아요. 산책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강아지를 혼자 오래 둬야 된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 전 그리고 기다리고 난 다음 그렇게 2번씩 산책해 주신다면 강아지가 버틸 거예요. 산책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이걸 강아지들이 너무 싫어해요. 이렇게만 안 해줘도 강아지하고 너무 친해지고 강아지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강아지하고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앉아서 인사하기. 이거 혹시 다른 강아지 만나서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강아지들한테 처음에 인사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손등을 보여주세요. 강아지는 알아요. 반려견들은 알아요. 손바닥을 내밀면 나를 곧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간식 주고 나서 강아지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간식 주고 머리 만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강아지를 한번 보세요. 강아지 간식 준다라고 해보세요, 저한테. 진짜로요? 그럼 간식 먹으면 머리를 만지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착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 친구들한테는 두려운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안을 때 이리 와? 왜 안 와? 앞다리 잡고 이렇게 잡고 당기고 위로 들고 이렇게 해서 안으니까 강아지가 손바닥으로 잡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확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손등을 보여주면은 훨씬 더 친해질 수 있죠. 그러면 강아지들이 알아요. 손등 냄새를 맡고 괜찮다 싶으면 손바닥에 와서 자기 몸을 비비죠. 처음 만난 강아지를 안으려고 그러고 만지려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재산이 얼마예요? 이런 인사하고 똑같아요. 네. 되게 무례하죠. 안녕하세요. 우와, 건늙었다. 우와, 건늙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의 인사인 거예요. 네. 이상하시네. 한번 물려볼래요, 오늘? 제가 가끔씩 보호자님들한테 권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강아지한테 말을 많이 하면은 안 됩니다. 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강아지들은 불안할 때 소리를 이런 소리를 내요. 근데 사람이 말을 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랬어. 우리 애기가 그랬어. 이거 아팠어. 그러면 보호자가 낑낑거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셔서 강아지가 막 반길 때 어이구 우리 강아지 엄마 보고 싶었어. 우리 애기. 그러면은 강아지 귀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람으로 봤을 때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이제 그렇게 하고 보호자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날 나가는 걸 걱정하죠. 나 혼자 있어서 힘든 게 아니야. 네 밖에 나가면 또 다쳐올 거잖아.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강아지한테 너무 많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런 소리로 전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오늘 집에 가면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냥 가서 잘 다녀왔어 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평소 반려견이 무서워하는 곳에 같이 앉아있기.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내 강아지는 초인종 소리만 들리면 짖는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평소 반려견이 무서워하는 곳에 같이 앉아있기.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내 강아지는 초인종 소리만 들리면 짖는다.
대부분이 짖죠. 보호자님 현관을 언제 가요? 나갈 때. 또 현관을 언제 사용해요? 들어올 때. 현관에서 한 10분씩 있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집에서 현관을 블랙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보호자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어요? 띵동 울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택배다! 내가 나갈게! 갑자기 보호자가 흥분을 하면서 달려가는 곳이에요. 생후 2개월 때 강아지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짖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강아지 입장에서는 사람이 먼저 짖었어요. 치킨이다!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래서 평상시에 강아지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곳에서 그냥 예전에 행동했던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현관에 나가서 바닥에 그냥 방석 하나 깔고 앉아서 휴대폰 하셔도 좋고 책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현관은 보호자님을 뺏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강아지가 침착하면요. 그냥 똑똑 내가 노크해요. 그리고 강아지가 가만히 있을 때 뭘 주죠? 간식. 예! 맞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노크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 지금 나가서 초인종 눌러봐. 띵동. 가만히 있으면 잘했어. 그런 식으로 익숙하게 해주면 돼요. 보호자님 오늘 한번 집에 가면은 보호자님 오래 기다렸을 테니까 강아지가 평상시에 혼자 잘 쉬던 곳에서 같이 있어 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요. 생각해 봐봐요. 보호자님 설거지 할 때 강아지 어디 있어요? 팔 밑에. 거기에 앉아보세요. 소파에 있을 때 강아지가 어디에 있죠? 네, 거기에 있어 보세요. 보호자님 주무실 때는요? 나는 내 강아지하고 같이 자지 않는다? 코 만져요. 같이도 자보세요. 같이 잘 수가 없어요. 이유는? 제 얼굴에 똥을 싼 적이 있어요. 자, 강아지계에서는 정말 뭐 학으로 따지면 천 개를 접어주는 것 같은 느낌? 정성을 다해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부럽다. 야, 진짜. 내가 몇 번 안 당해봤는데. 깜짝 놀랐어. 진짜 편한 거지. 진짜. 전 정말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보호자님 아내분 앞에서 응가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주잖아요. 대단하네. 부럽습니다. 기분이 좋진 않지?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부산한 개인 거예요. 방에서 강아지하고 저하고 선생님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여기 올라갔다 여기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품하고 기지개 펴고 앉아서 책 읽으래요. 정말 1시간 동안 했거든요. 1시간 동안 했더니 그 친구가 다 뛰고 물 먹고 소변 보고 뭐 하고 제 옆에 눕더라고요. 제가 일어났어요. 다시 점프를 해요. 똑같이 앉아서 1시간 동안 했더니 또 앉아요.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했더니 30분 만에 가라앉았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더니 10분 만에 가라앉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일어나도 점프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 있어요. 억지로 그 친구를 막은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게 하고 내가 그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그 친구가 저를 따라온 거예요. 이게 거울 훈련법이라고 해요. 그 상대의 행동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 또 그걸 넘어 내가 먼저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상대가 따라와요. 카미 시그너. 자, 따라해볼까요? 하나, 하품. 또 강아지가 있을 때 손바닥을 슬며시 내미는 것. 어떤 느낌으로 들리세요? 하이파이브. 하지 마. 또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주변의 손바닥은 진정해가 아니라 괜찮아가 아니라 하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멈춰로 소통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 손바닥의 바디랭귀지를 무엇을 멈추고 못하게 하는 걸로 썼다는 거죠. 이 손바닥은 사실 괜찮아. 진정해. 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죠. 그런 뜻으로 강아지한테 쓰고 내가 그런 뜻으로 바디랭귀지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반려견들이
이 뜻을 괜찮아로 알아들을 거예요. 오늘 강아지를 침착하게 만들고 싶다는 손바닥만 보이고 하품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키가 크다고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공격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대우하고 잘 키우면 반려견이 될 수 있어요. 2018년 황금개띠의 해라고 하잖아요. 이번 연도에 황금개띠의 해에 정말 여러분들의 반려견과 많은 추억 쌓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하지 못하더라도 행복하기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매년 우리 OECD 국가 중에 한 22개 국가를 어린이 행복 지수를 비교하는 연구가 있어요. 김상중 씨, 우리나라가 22개 나라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이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최하위 정도 아닐까요? 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22개국 국가에서 최하위고. 이 연구가 이루어진 지가 8년째 이루어졌는데 거의 매번 우리가 최하위를 하고 있어요. 이 연구가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연구도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8개 국제 어린이 행복 종합지수라는 조금 더 체계적인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8개국 중에 몇일까요? 7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산다고 보는 이 알제리보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고, 그리고 내전 중인 나라보다는 조금 나은 게 우리 아이들의 수준입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붉은 선으로 돼 있는 게 행복지수가 이 100이 평균입니다. 100에다 미치지 못하지만 그나마 나은 건 뭐냐면 경제 여건은 좀 나아요. 그리고 가정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만족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자기의 행복감이라는 게 이렇게 떨어진다면 우리가 하는 노력이 애들이 잘 되게 만들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뭘 하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얘기하면 다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우리나라 부모들이 유달리 아이를 자기 자존감의 도구로 삼고 있다. 그래서 A 성공을 통해서 내 만족을 얻으려는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일면 맞는 면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애가 반장이면 엄마는 뭡니까? 반장 엄마. 네, 반장 엄마. 애가 회장이면 회장 엄마로 딱 이제 어깨를 또 피고 목을 이렇게 딱 세우고 갈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또 반장, 회장 엄마도 안 중요합니다. 그때 되면 성적 좋은 애들 엄마가 중요해요. 한 번은 제 그 학교 동창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 큰 대학병원에서 지금 교수로 일하고 있는 여교수인데 그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일생일 때 이렇게 무시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무시를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학부모회를 갔는데 학부모회에서 자기가 뭔가 말만 하면 말을 끊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열심히 안 듣대요. 근데 어떤 엄마가 얘기를 하면 그 엄마 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자기 말하고 비슷한데 그 엄마가 말하면 다들 막 맞장구를 치면서 아, 그러네. 아, 정말. 아, 그렇구나. 좋아요. 막 이러고서 막 물개 박수를 치면서 막 이렇게 듣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 말은 애들 다들 안 듣고 끊고 들어오고 저 엄마 말은 열심히 들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엄마 애는 공부를 잘하고 우리 애는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 엄마가 말하면 발언권이 세지고 공부 못하는 애 엄마가 말하면은 저 엄마 말하는 건 별로 쓸모없다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입장에서는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 대학병원 교수로 있으니까 무시받아 본 적이 없겠죠. 근데 일생일대에 무시를 받았다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애도 공부 잘하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은 없다, 끊어라 이렇게 끊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이렇게 그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우리가 애가 공부 잘하면 뭔가 부모가 대단히 잘해서 잘하는 거고, 애가 좀 못하면
부모가 뭔가 못 가르쳐서 저런 게 아닌가 하고 우리는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다 보면 참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를 찾는 친구들을 제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회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보면 다들 이렇게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엄마 아빠가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가정교육이 엉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부모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그 부모들을 만나면 부모들 멀쩡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부모님 문제가 아니다. 얘가 이런 거는 부모님 문제가 아니라 얘가 그냥 이렇게 갖고 태어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키워서. 제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그럴 거면 하나 더 낳아보시라고. 하나 더 낳아보면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랬더니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지금 하나 낳고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둘 낳으면 인류의 재앙을 갖고 오는 거라고 이러면서 못 낳겠다고 하는데 또 우리 세상사가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술을 드셨는지 또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그 아이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으니까 그때 그 어머님이 힐링이 되셨어요. 아,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 큰애가 약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구나. 아,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꼭 결과가 나오지 않는구나 하니까 오히려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도와주게 변한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또 거꾸로 좀 뭐 잘하는 애 있으면 아, 부모가 잘 키워서 그렇다고 하고 막 뭐 그런 아이를 키운 부모는 막 책도 쓰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또 우리 강의도 하고 그럼 우리 거기 가서 책도 사보죠. 그래가지고 또 집에서 또 실천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되지. 해보시면 어떠세요? 잘 안 맞더라고요. 잘 안 맞죠. 왜냐 애가 다르거든요. 애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예전에 모 여성 월간지가 저한테 이런 의뢰를 했었어요. 지금 모 방송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한참 전에 나온 컨셉인데 영재로 소문난 아이를 가가지고 제가 검사도 하고 엄마 아빠도 면담을 하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의 어떤 점이 얘를 영재로 키웠는지 저한테 확인을 하는 연재 기사를 1년간 쓰자고 한 거예요. 이걸 1년을 모으면 어떨까요? 하나하나도 책으로 사보는데 12개면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은 대박이겠다. 제가 오늘 또 뭐 스타 작가라고 나왔지만 이 책이야말로 저를 스타 작가로 만드는 책이 아닐까 해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만나서 든 느낌이 뭐냐면 애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애도 괜찮고 똑똑하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을 면담을 했죠. 면담을 하고 느낀 게 뭐였냐면 누가 키워도 이렇겠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누가 키워도 이렇겠구나. 타고났군요. 아이가 똑똑한 요소도 생각보다 애가 갖고 태어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마치 부모가 잘해서 애가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접었어요. 어찌 보면 별로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어떤 부모들은 그러죠. 애가 좋은 학교 갔는데 나는 뭐 해준 게 없어요. 뭐 거짓말일까요? 숨어서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진짜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백인의 여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거기 이제 매번 100분의 이제 여성분들이 오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좀 더 신경 쓰고 노력을 해줬더라면 지금의 내 모습이 지금보다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랬더니 84분이 눌러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엄청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내 아이한테도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 건 아닐까. 그게 아주 전형적인 패자부활전 심리예요. 이게 육아라는 게 이 패자부활전 심리를 자극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때 정신을 좀 차렸다면,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렸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때 좀만 더 밀어줬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 인간하고 살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요.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애만은 정신도 차리게 하고 적극 밀어줘가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이 패자부활전 심리가 자극이 돼요. 근데 이 패자부활전에 올라갈 때 마음이 어떨까요? 한 번만 떨어지면 이제 탈락이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아주 그냥 이기고 싶은 열망이 엄청 높고요. 혹시 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굉장히 큽니다. 응?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 패자부활전의 선수가 누구냐?
선수가 누구겠어요? 애죠. 애죠. 아이가 선수예요. 부모는 그냥 코치밖에 안 되고 선수는 애인데 선수인 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할 것 같. 나한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다양한 게 있지만 왜 나한테 이러지? 그렇죠. 사실 나한테 왜 그래 하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거지. 애들은 그냥 세상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지구별에 떨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부모는 단 한 번도 질 수 없다. 이번엔 꼭 이기고 말겠다는 열망이 큰데 애는 이게 시합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부모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하다 보니까 이 눈높이 차이에서 수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가 자기 인생이라는 차를 몰고 한 80년, 90년을 살아가야 돼요, 이 차를. 그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냐면 애가 앉아 있습니다. 부모는 어디 앉아 있을까요? 조수석에 앉아 있죠. 조수석에 앉아서 아이한테 가르쳐 줄 게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애가 운전하는 꼴을 보면 좀 한심해요. 내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죠.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야야 그게 아니지. 좀 제대로 해봐. 너 그게 뭐야 하고 아이한테 자꾸 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 안 될 때는 이제 핸들도 내가 잡습니다. 핸들도 잡았다가 막 다리 집어넣어가지고 브레이크도 밟고 엑셀레이터도 밟고 막 이러면서 내가 운전하듯이 이제 운전을 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운전수는 어떤 걸 하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뒤로 물러납니다. 나는 운전할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건 당신의 차입니다 하고 뒤로 물러나서 시키는 것만 겨우겨우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답답해하죠. 애가 도대체 뭐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좀 자발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없고 동기부여가 안 돼서 미치겠어요 이래요. 이 아이가 원래 자발적인 면이 없던 아이일까요? 이 아이가 한번 2살, 3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밖에 외출을 가면 신발을 신어야 되거든요. 엄마가 신겨주려고 그러면 내가 신을 거라고 떼쓰던 애. 엄마가 억지로 신겨주면 너무 급해서 신겨주면 다시 벗기고 내가 신겠다고 이렇게 자발적이던 아이. 하지 말라는데 올라가고 어디 가서 뭘 만지려는 이 자발성이 얼마나 강했던 아이입니까? 너는 제대로 못해. 네가 하는 건 올바른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하는 거야 하고 아이의 자존감을 누르다 보니까 애가 뒤로 물러나서 시키는 것만 겨우겨우 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되거나 아니면 사이가 더 나빠지면 엄마 아빠를 조수석에서 내쫓습니다. 이건 내 차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나가 하고 차에서 내몰죠. 그럼 우리가 한마디 하죠. 얘가 사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모든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연 씨 꿈이 뭡니까? 진짜 꿈이. 좀 허황돼도 괜찮습니까? 저는 목욕탕 주인이 되는 게 원래 꿈이었거든요. 저는 지연 씨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꿈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저한테 어떤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 꿈이요? 제 꿈은 우리 애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어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럼 제가 어머님한테 그러죠. 어머님 그건 애 꿈이고요. 어머님 꿈이 뭐냐고. 이 목욕탕을 짓든지 뭐 하든지 어머님 꿈은 뭐냐고 물어보면 그게 왜 내 꿈이 아니냐고. 나는 그걸 위해서 오늘 하루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는. 우리 애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왜 내 꿈이 아니냐고. 그게 왜 엄마 꿈이 아니냐면요. 좋은 학교를 못 가면 얘가 내 꿈을 깨는 거잖아요. 좋은 직장을 못 얻으면 얘가 내 꿈을 망치는 거예요. 그럼 애가 내 꿈을 깼잖아요. 내 꿈을 깨니까 애가 밉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식이 나중에 왼수처럼 되는 이유가 애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애가 미워지는 순간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아이 키우는 게 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응? 저는 그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 셋, 딸 둘인데 큰 아이하고 둘째 아이는 좀 뭐든 좀 잘합니다. 큰 아이는 특히 운동을 잘하고 둘째 아이는 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항상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반대로 그거에 눌린 건지 이 셋째 아이가 조금 못해요. 느리고 막내이고 싶어하고 아이이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 넷째 아이가 딸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섯째가 또 딸이 태어났습니다. 예. 여전히 뭐 이제 우리 부부의 관심은 이 딸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어리게 말을 해요. 지금 7살인데 뭐 했죠. 좀 이렇게 좀 뭐 정말 안 어울리는.
이제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다 있잖아요. 사랑을 받고 싶은 방법을 택하는 건데 큰아이는 자기가 잘하는 운동, 뭐 둘째 아이는 뭔가 탐구하는 네. 태도 이런 걸로 사랑을 받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얘는 마땅히 뭐 이런 게 안 찾아졌어요. 근데 동생을 보니까 애기처럼 보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 여기서 택할 방법은 애기처럼 굴며 사랑을 받는 거구나 하고 일단 택해 본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지 마라. 그거 아니잖아 하니까 나한테 그래도 뭔가 쏟아지는 시간이 있다는 느낌은 이 녀석이 받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버티는 것 같아요. 애기 말투를 쓴다든가 애기처럼 행동하는 거는 아무런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말을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말 보기 안 좋다, 이런 말도 전혀 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하든 말든 나는 그런 말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하고 대신에 얘가 하는 조금 다른 행동, 내가 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행동을 일부러 짚어서 자꾸 얘기해 줘야 돼. 응? 요거 때문에 칭찬도 해주고 우리 그런 남들의 미소나 남들이 알아주는 눈빛 이런 거 받고 싶잖아요. 그런 걸 받고 싶기 때문에 얘는 제가 보기에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얘를 데리고 따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데이트를 해야 돼요. 얘한테만 집중해주는 시간. 응?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기 좋은 행동이 있을 때 반응해주는 순간 이런 것들을 주면 또 그 아이도 자기 존재감이 그런 데서 확인된다고 생각이 들면 애기 짓은 자연스럽게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힘내보십시오. 네, 응? 알겠습니다. 예. 이 육아라는 게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뭐 물질적인 이유, 그다음 시간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심리적인 요인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간은 완전성을 추구하는 심리가 있어요. 어디 빈 구석이 있으면 못 견뎌합니다. 자기 빈 구석은 잘 견디는데 애는 뭐 하나도 빈 구석이 없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조금 흠이 있으면 이것도 고쳐줘야 되고 이걸 좀 못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당장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엄마들 모임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모임을 주최한 그 어머님이 있었어요. 그 어머님이 강의 끝나고 제가 우리 아이 때문에 걱정이 있는데 애가 너무 수줍음이 많고 남 앞에 나서서 자기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못해서 걱정이래. 어머님,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그런 기질이 있으면 엄마나 아빠 중에 그런 비슷한 기질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남 앞에서 자기 주장을 못하고 맨날 이렇게 기죽어서 지냈어요. 근데 어머님 지금은 이 모임도 주최하시고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가 20살 넘어서 진짜 변했잖아요. 20살 넘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이런 모임도 하고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얘도 20살 넘으면 변할 거예요. 20살 넘으면 잘할 겁니다. 근데 어머님은 20살 넘어서 스스로 하는 거를 기다려줬는데 왜 얘는 지금 당장 변하기를 기대하시냐고 제가 그 어머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애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다 고쳐야지만 잘 살 것 같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애 문제는 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쉽게 빨리 얻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뭘 원하는 게 있으면.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 도대체 애가 말을 한두 번 하면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은 좀 심하다. 두세 번 하면 좀 들어줘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정신과 의사 20년 하면서 느낀 인간의 속성이 뭐냐. 인간의 속성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말을 안 듣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육아 강의 들으면서 막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도 한 2주 지나면 원래 하던 대로 계속 그대로 하고 있어요.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은 애가 말을 하면 바로 듣기를 바라죠. 말을 했는데 안 들으면 얘가 나 무시하나? 얘가 나 집에 있다고 우습게 보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너 일로 와서 엄마한테 이 약속을 하라고. 이거 이제 지키겠다고 약속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애들이 다 약속은 해주거든요. 뭐 약속 안 하면 얘기 길어지니까 기본적인 사회성만 있으면 다 약속은 합니다. 약속을 한다고 애가 또 말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말을 또 안 듣죠. 그러면 너 어떻게 약속까지 어기고 있는 거니? 너 진짜 못된 애구나. 그러느라고 마음고생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흔히 하는 말이 어머님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면 얘가 듣겠거니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해도 얘가 안 듣겠거니 생각하고 말해요. 그러면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안 듣겠다고 생각하는데 왜 말을 하고 있냐고 속 터지게. 근데 안 듣겠거니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우리가 화가 안 납니다. 아, 내가 말해도 얘는 안 듣겠지만 그럼 내가 또 말해줘야지. 저도 우리 아이가 처음에 옷을 벗으면 아무 데나 벗어놓는 거예요. 이걸 좀 고쳐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아이한테 빠르게 옷 갈아입기 놀이를 했어요. 빠르게 옷을 입고 벗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너 옷 잘 벗어놓게 하는 거라고 설명 안 하고 이걸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우리 놀이를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2분 내로 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2주 동안 해보자. 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놀랍게도 빨리 합니다. 그게 하나의 경쟁이 되는 순간 막 빨리 벗고 빨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요. 근데 빠른 속도로 어떤 동작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거를 한 3주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집에 오면 애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빨리 거기 가서 옷을 벗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애들은 그렇다 치고 남편은 나 그 말 너무 하고 싶었어. 나 그 말 너무 하고 싶었어.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이 안 되는 경우죠. 이제 어릴 때부터 습관이 안 돼가지고. 참고 있었어. 남편도 사실은 방법은 있어요. 교수님, 애들은 그렇다 치고 남편은 나 그 말 너무 하고 싶었어. 나 그 말 너무 하고 싶었어.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이 안 되는 경우죠. 이제 어릴 때부터 습관이 안 돼가지고. 참고 있었어. 남편도 사실은 방법은 있어요. 남편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말로 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행동 수정의 기본적 원칙이 뭐냐면 그 행동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야지 빠르게 변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도 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저녁 때 어떻습니까? 우리 저녁 때 치킨하고 맥주 시켜 먹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후회합니다. 어제 왜 이랬을까? 하지만 또 그 다음에 또 저녁이 되면 또 치킨하고 맥주를 또 시켜 먹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즐거움이 있거든요. 당장에 즐겁지 않으면 어떨까요? 치킨하고 맥주를 시켜 먹었는데 상한 치킨이 온다든지 아니면 맥주가 굉장히 너무 맛없게 오면은 안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옷을 아무 데나 벗어놓지 못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아, 편하다. 이런 편한 그 느낌. 그 느낌을 못 느끼게 당장 못 벗어놓고. 팔짱 끼고 째려보는 것도. 팔짱 끼고 그 순간만 보는. 아, 이거 당신이 약간 습관 들이려고 일부러 그랬어 하고 웃고 넘어가는 건데 그 순간 실패해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저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지만 아이도 괜찮고 나도 괜찮다. 문제가 있어도 다 살 수 있다. 문제가 있어도 살 수 있다고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틈이 있으면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해결해 주려는 완벽주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완벽주의를 부모가 갖고 있으면 아이한테 큰 짐을 지우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머님이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냐고 아이하고 깊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전에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야, 너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면 나중에 취업도 안 돼.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가야만 취업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다고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가려면 몇 등을 해야 될까? 얘가 학원 선생님한테 듣게 된 거예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가려면 8% 안에 들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우리 반이 25명인데 8%라면 2명이에요. 자기가 지금 반에서 한 7, 8등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5등, 4등은 할 것 같은데 맨 위에 1, 2등은 못 이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난 결국 8% 안에 못 들고 그럼 엄마가 말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고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이미 끝난 거네. 인생이 끝났는데 내가 뭐 할 필요가 뭐 있겠어 하고 그때부터 난 공부 안 할래. 다 그만둘 거야 하고 놓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자기는 루저다. 난 루저다 이미. 인생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면. 자기를 루저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절반이 넘어요. 남이 생각하는 기준점 이런 걸 다 맞춰야지만 행복하다고 하는 사이에 그 기준을 못 맞추게 되면 내 인생은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문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문제. 애들이 문제를 보이면 부모들은 굉장히 당황해요. 예를 들어 애가 야동을 봤다. 애가 야동을 봤다. 야동.
이 남자애들 키우면 또 이 야동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 많은데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애가 야동을 보고 있는 걸 목격했다. 애가 후다닥 이렇게 컴퓨터를 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사실 제가 미리 성교육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5학년 때, 이미 올해 12살이 되면 제가 성교육을 다 했고 어떤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꼭 아빠에게 우연히 보게 되면 말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네, 설명을 미리 다 하고. 봤다. 그러면 봤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봤다. 그래도 아빠는 좀 괜찮지 않나? 말 안 하고 봤으면 굉장히 좀 섭섭하고 화가 날 것 같긴 한데. 그냥 섭섭. 근데 섭섭. 아 남자는 아빠는 그냥 섭섭하구나. 기본적으로 이제 애가 야동을 봤다고 하면 이제 아빠들은 또 자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들은 우선 좀 당황하죠. 너무 당황하고. 일단 문을 닫고 일단 지금 말을 못 이으세요 지금. 경찰 불러야 되나? 경찰 불러야 되나? 112에 신고해? 사실 이게 진실이에요. 많은 경우 그래요.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너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한 번만 더 보면 진짜 너 엄마 아들도 아니야. 뭐 이러기도 하고 핸드폰 뺏고 그다음에 절대 안 돼 이렇게 하고 세게 뭐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애가 야동을 보면 부모가 필요한 순간이 왔어요. 왜냐하면 얘한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야동이라는 건 누가 왜 만드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드니까 현실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실과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자꾸 보면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는지, 너에게 뭐가 불리한지도 아이한테 차분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동을 봤으니까 사실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야동을 안 봤는데 야 일로 와봐 엄마랑 야동 같이 보면서 우리 야동에 대해 얘기해보자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애가 문제를 벌였다는 건 교육의 순간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물론 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방법을 모르면 그때부터 내가 공부해서 찾아보고 공부해서 아이하고 그 다음에 찬찬히 설명하고 가르치면 됩니다.